있는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요.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된 이와 같은 회로에 전압 VS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VS를 갖다가 페이지 영역으로 곤치니까 앰플리튜드가 VM. 그 다음에 뭐 이상은 마음대로 둘 수 있죠. 얘가 기준점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계산 편하게 0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 이제 R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그냥 R이 될 거고, L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 될 거고,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 따라서 이 루퍼 전류 I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임피던스 분의 전압에서 I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I의 페이지가 나오면은 I의 크기가 주파수 오메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어떤 특정 주파수 오메가 제로에서 최고값을 갖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고요. 이때 이 오메가 제로는 공진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고 크기의 루트 2분의 1 되는 포인트를 갖는 그러한 I의 크기 주파수가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있는데, 그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갖다가 우리는 반전력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전력 주파수.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1과 오메가 2와 오메가 제로의 관계는 리니어 눈금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고, 로그 눈금으로는 이와 같이 산술적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는 밴드위스 B인데, B가 뭐냐 하면은 요 간격 오메가 2와 오메가 1의 간격을 우리는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역폭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나중에 필터에 가면은 대역폭에 대한 정의를 또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B라고 두고 그것은 오메가 2와 오메가 1의 차가 되고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빼봐. 플러스가 있는 것이 오메가 2입니다. 밑에 있는 플러스가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있는 걸 빼면, 뒤에 있는 건 둘 다 플러스니까 빼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2L분의 R 마이너스 2L분의 R 마이너스 2L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분의 R이 나와요. 그래서 RLC 직렬레러에서의 밴드 위드스는 R에서 L 값을 나누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VS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R에 걸리는 전압 파형하고 L에 걸리는 전압 파형, C에 걸리는 전압 파형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구한 I의 페이지를 구하면은 루트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분의 VS의 페이지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서 공진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즉 공진 주파수일 때, 공진 주파수에서 I의 페이지를 보면은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하고 빼면은 공진 주파수에서는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제로가 되니까 R분의 VS가 돼요. 따라서 어떤 VST는 앰플리튜드가 VM이고 위상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로 T가 될 거예요. 네, 주파수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IT는 왜 되겠어요? 루퍼 전류 IT는 앰플리튜드가 R분의 VM에 위상은 동일합니다.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RT는 R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루퍼 전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R이 없어지니까 그냥 VM에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제로 T. 그 다음에 VLT는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L의 DT분의 D, IT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페이지 영역에서 VL에 대한 페이지를 구하게 되면은 J 오메가 제로 L 곱하기 I의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로 L 곱하기 I의 크기가 R분의 VM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R분의 오메가 제로 L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90도 앞에 있는 j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90도. 그 다음에 얘를 사인 함수로 곤치면은 마이너스 r분의 오메가 제로 l vm의 사인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VLT. 자, IT가 얘가 있으면은 VLT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L을 곱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CT를 구하기 위해서는 VC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구하면은 J 오메가 C 분의 1 곱하기 I의 페이지. 그러니까 오메가 C, 오메가 제로 옮긴 때니까 오메가 제로 RC 분의 VM의 위상이 마이너스 90도. 따라서 이거 틀렸네. 여기서부터 VLT. 여기에 VL에 대한 페이지면은 VLT는 여기 타임 도면 바로 여기 들어가네. 자,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VCT는 오메가 제로 RC 분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90도는 오메가 분의 VM 사인의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여기가 유도됐으면 한번 볼까요? 인가되는 전압 파형이 VS가 타임 영역으로 가면은 페이지 영역에서 먼저 따지겠습니다. VS가 앰플리튜드가 VM이고 제로면은 R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는 바로 타임에서 구했네. R의 페이지를 보면은 R 곱하기 I의 페이지니까 I의 페이지가 R분의 VS니까 R을 곱하니까 그냥 VS 페이지하고 같아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R에 걸리는 전압은 인가되는 전압하고 똑같다. 그 말은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L에 걸리는 전압하고 C에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L에 걸리는 전압의 페이지고 여기에서는 C에 걸리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은 오메가 제로 L 곱하기 IM의 R분의 VM 90도가 됩니다. 여기는 여기에 있는 90도 페이지 90도하고 여기에 있는 페이지 마이너스 90도를 그리게 되면요, 요게 이렇게 가는 것이 VL의 페이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VC의 페이지겠죠. 하나는 90도로 올라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면은 얘 더하기 얘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얘 길이는 얼마냐 하면은 R분의 오메가 제로 L 곱하기 VM이 되고 VC의 앰플리튜드는 얘니까 오메가 제로 RC분의 VM이 됩니다. 자, 오메가 제로를 곱해. 분자 분모에다가. 그러면 R분의 R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제로의 자성이 L 곱하기 VM는 오메가 제로 R분의 오메가 제로의 자성이 뭐냐 하면은 요게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이죠. 지난 시간에 공진주파수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LC분의 1이니까 오메가 자성은 LC분의 1이 됩니다. 곱하기 L. 그래서 L 약분되고 C가 내려오니까 오메가 제로 RC분의 VM 해서 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VL의 앰플리튜드하고 VC의 앰플리튜드가 크기가 같고 위상은 180도 차이가 나니까 VL 더하기 VC는 제로가 된다. 언제 때? 공진주파수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공진이 일어날 때만 C에 걸리는 전압하고 L에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제로가 된다. 자, 그래서 RLC 직렬회로에서
공진이 일어나면은 인가되는 전압이 R에만 다 걸리고요. L과 C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L과 C에 전압이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L에도 전압이 걸리고 C에도 전압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두 개를 합하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의 입장에서 RLC 회로를 들여다보게 되면 R만 보이는 거 L과 C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L과 C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고 전압도 걸리고 전류도 흘러요. 그런데 전원의 입장에서는 투명인간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때? 공진 주파수일 때. 모든 주파수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진 주파수일 때만. 자, 그 다음에 L과 C의 전압과 전류가 흐르니까 L에 저장된 에너지 뭘 보면은 2분의 1 L 곱하기 IT의 자성이 됩니다. 그렇죠? L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L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ILT를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IT를 여기 구해놨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 하면은 그런데 요때가 공진주파수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 L을 WL을 갖다가 L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언제 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한번 풀어봅시다. 공진이 일어났을 때 L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면은 IT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하면은 2분의 1 L 곱하기 얘 제곱이니까 R의 제곱분의 VM의 제곱 코사인 자승의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WC는 C에 저장된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언제 때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 보면은 2분의 1 C 곱하기 C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C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 C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 하니까 VC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얘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C 곱하기 오메가 제로 RC 분의 VM의 전체 자성의 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자, 이건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지우고. 따라서 L에 저장된 에너지 W하고 C에 저장된 에너지를 합하면 토탈 저장된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토탈 저장된 에너지로 본다면 토탈 저장된 에너지는 얘 더하기 얘가 될 겁니다. 2분의 1 L 곱하기 R의 자성분의 VM의 자성의 코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C의 오메가 제로 자성의 R의 자성의 C의 자성의 VM의 자성의 사인의 자성의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분의 1 같이 있고 VM 자성 같이 있고 R의 자성분의 1이 같이 있으니까 묶어내 2분의 1 R의 자성분의 VM의 자성을 묶어내면 여기는 L만 남죠. 그죠? L의 코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여기는 C가 남고 오메가 제로 자성 C의 자성분의 1이 남고 사인 자성 오메가 제로 T가 될 겁니다. 근데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고요.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이니까 오메가 자성은 루트 LC분의 1이 되고 그것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LC분의 1이 되고 이것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LC가 이렇게 있고 C 약분되니까 L이 돼버려 전체가.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니까 L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2분의 1 L 곱하기 R분의 VM, R의 자승 VM의 자승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코사인 자승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사인 자승 오메가 제로 T니까 얘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가 이와 같은 값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가만보니까 2분의 1 L, R, VM 다 주어진 값이에요. 토탈 에너지가 토탈 저장된 에너지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L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니까 L에 저장된 에너지는 코사인 함수로 변해. 토탈은 안 변하는데 L에 저장된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은 L에 저장된 에너지가 C로 갔다가 다시 L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장된 에너지가 전체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니까 L에서 내놓는 에너지만큼 C가 저장을 하고 다시 C에서 내놓는 저장만큼 L에 저장을 해요. 에너지는 둘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이 일정하면 토탈 에너지가 일정한데 하나에 저장된 에너지는 변화한다고요. 근데 두 개가 다 합하니까 일정하다. 그 말은 에너지가 둘이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 관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공진이 뭐냐라고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입력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제로가 될 때 공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 정의를 따라서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 현상을 딱 보니까 공진이 딱 일어나면은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이 크기는 같고 이상이 반대가 돼서 더하면 제로가 되더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측면에서도 L에 저장된 에너지와 C에 저장된 에너지 합이 일정하니까 에너지가 L에서 C로, C에서 L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R에서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그 소모하는 에너지를 누가 주느냐 하면 바로 이 VS 전원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했던 2차 회로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2차 회로하고 얘하고 또 매칭을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2차 회로에서는 전원이 인가 안 될 때 자연응답을 할 때 C와 L의 초기 전압 초기치가 있었어요. 그 초기치가 뭡니까? L과 C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였어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L에서 C로 가고 C에서 L로 가면서 R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나니까 한정된 에너지가 소모가 일어나니까 점차적으로 에너지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진회로에서는 전원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L과 C에서는 똑같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는 전원이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2차 회로에서는 전원이었기 때문에 L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저장 에너지를 쓰는 건데 지금은 전원에서 그만한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그런 의미의 공진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상당히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퀄리티 팩터가 있습니다. Q라고. 정의가 조금 복잡해요. 2파이에다가 한 주기 동안 공진 주파수에서 한 주기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 분의 최대 저장 에너지. 자, 소모하는 에너지는 누가 소모해요? R에서 소모하겠죠. 그렇죠? R에서 소모하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L과 C에 저장된 토탈 저장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최대가 되는 최대값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모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주기 동안만 에너지를 소모한 양을 구하면 되는 거고, 저장 에너지는 어차피 오르락내리락 할 거니까 최대값은 일정한 값입니다. 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렇죠? L에서 C로, C에서 L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최대 에너지는 어떤 일정한 값이 유지되니까 얘는 한 주기 동안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자, 요걸 갖다가 2파이 곱하기 WR, R에서 소모하는, 한 주기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 분의 WL 플러스 WC인 WT라고 두겠습니다. 자, WR부터 먼저 구할게요. R에서 소모하는 한 주기 동안 공진주파수에서 R에서 소모하는 평균, R에서 소모하는 한 주기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니까 한 주기를 곱해 T. 이게 주기입니다. 주기, 한 주기 곱하기 전력 PR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PR이 뭡니까? 평균 전력이죠.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여기다가 주기를 곱하게 되면 한 주기 동안 R에서 소모한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자, 주기 T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죠. 곱하기 PR은 R에서 소모하는 평균 전력은 2분의 1 R 곱하기 I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언제 때? 공진일 때. 따라서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곱하기 2분의 1 R 곱하기 I가 뭐냐 하면은 공진주파수일 때 R을 아까 뭐 해줬습니까? R분의 VM이 I의 크기라 그랬으니까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2 약분되고 오메가 제로가 있고 R의 제곱이 있으니까 R하고 없으면 R이 분자에 하나만 남고 분모는 파이에다가 곱하기 VM의 자성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의 맥스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최대 저장 에너지니까 오메가 T의 맥스. 이거는 공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과 C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더해서 그것이 언제 때 최대가 되는지를 구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L에 저장된 에너지하고 C에 저장된 에너지가 보려 그러면 L에 저장된 에너지는 전류 파형을 알아야 되고 C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려고 그러면 C에 걸리는 전하 파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파형들이 누구에 의해서 변하느냐면 오메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저장 에너지니까 T에 따라서 또 변해요. 그래서 오메가의 함수도 되고 T의 함수도 되는데 그걸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심플하게 생각하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L에 저장된 에너지도 많을 거고, C에 저장된 에너지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전류 IT가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공진대예요. 그래서 L과 C에 저장된 에너지도 공진대에 제일 많이 저장될 거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함수를 보려고 그러니까 공진이 일어나면은 C와 L에 저장된 토탈 에너지는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맥스가 오메가 T 공진 때 일어날 때, 공진 때 저장하는 에너지하고 같게 되고 그것의 크기가 2분의 1 L 곱하기 R분의 VM의 자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퀄리티 팩터 Q의 정의에 따라 그대로 읽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WR이 얼마냐 하면은 오메가 제로 R분의 파이 곱하기 VM의 자성 분의 2분의 1 L 곱하기 R분의 VM의 자성. 자, 분모의 분모도 하나 있고 분자의 분모도 하나 있고 R은 없어지고 VM의 자성도 사라지고 2분의 1하고 여기에 2하고 사라지고 파이하고 사라지고, 그쵸? 그럼 남는 것은 오메가 T, R의 자성이죠, 그쵸?
R의 자수. 그래서 R이 하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분의 오메가 제로 L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심플한 회로가 RLC 직렬 회로입니다. 근데 저기다가 C에 병렬로 저항이 하나 달린다든지 해버리면은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져. 그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 최대 전력을 구한다, 최대 저장의 에너지를 구하고 소모의 에너지를 구하고 이러면은 R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고 이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Q를 좀 더 생각하기 쉽게 하면 뭐냐 하면은 사실상 뭐 앞에 공진주파수에서 뭐 한 주기 동안 이런 게 단어가 붙는데 이거는 소모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항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아지니까 당연히 한 주기 동안이라는 한정된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진주파수일 때 최대니까 위에도 공진주파수고 밑에도 공진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회로에서 공진주파수 때 따져라. 그런 의미로 봐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 에너지하고 저장 에너지 차입니다. 그러니까 Q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들다 보면은 저장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소모 에너지하고 차이인데, 저장 에너지는 전력으로 따지면은 무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모 에너지는 바로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Q가 무효 전력하고 유효 전력의 비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L과 C가 둘 다 저장 에너지인데 L에 저장된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 C는 제로가 돼요. 왜? 두 개 합해서 일정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무효 전력을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L에서 소모하는 무효 전력을 따지고 그 다음에 R에서 소모하는 유효 전력을 B를 구하면 퀄리티 팩터 Q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렬회로거든요. 직렬회로에서 유효 전력이나 무효 전력은 누구에 의해서 비례되느냐 하면은 임피던스의 크기에 대해서 비례됩니다. 왜?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전류는 똑같으니까 B를 구하면 없어질 거고 남는 건 뭡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만 남나. 그러면은 R의 임피던스는 그냥 R일 거고 L의 임피던스는 오메가 제로 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에서 소모하는 무효 전력이 오메가 제로 L에 비례한다면 R에서 소모하는 유효 전력은 R에서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L을 쓰지 말고 C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R에서 소모하는 유효 전력분의 C에서 저장하는 무효 전력을 따지는 거니까 R분의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위에 올라오면 돼요. 오메가 제로 C분의 1이 옵니다. 그러니까 R의 임피던스 분의 C의 임피던스 하니까 오메가 제로 R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곱해서 분자분모에 오메가 제로를 곱해서 오메가 제로의 자성 대신에 LC분의 1을 넣으면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수식적으로도 만족하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퀄리티 팩터 Q가 정의는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의미로 들다 보면 뭐냐 하면은 RLC 직렬회로나 RLC 병렬회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모 에너지하고 저장 에너지의 비다. 그리고 소모 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유효 전력하고 관련되고 저장 에너지는 무효 전력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의 비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도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소자가 두 개 있을 때의 퀄리티 팩터 Q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RL 회로나 RC 회로를 따지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따지냐면 R의 임피던스하고 L의 임피던스의 B 또는 직렬 회로면 B, 병렬 회로면 이번에는 뭐가 돼? 전압이 같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에너지가, 전력이. 그래서 역수의 비로 들어가면 퀄리티 팩터 Q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퀄리티 팩터가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Q를 구했는데
정의는 복잡하고 구하는 것도 복잡했는데 이 Q가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게 뭐 그렇게 쓸모가 없다 그러면 굳이 풀 필요 없을 건데 이 Q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그 결과 값을 보니까 R분의 L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L분의 R이 B라 그랬어요. 밴드 유스. 그러니까 요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폭이 L분의 R이 되니까 이 퀄리티 팩터 Q가 얘가 L이 여기로 내려오면은 요 밑에가 B가 되고 오메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 팩터 Q를 구해보니까 바로 오메가 제로하고 B의 B가 됩니다. 밴드 위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Q가 커져요. 자, 그런데 왜 위에 오메가 제로라는 것이 있느냐 하면요. 이 주파수의 개념은 어떤 리니어 눈금에서 따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B가 10Hz인데 오메가 제로가 1kHz일 때, 그러니까 눈금 자체가 1kHz에서 따지는데 여기서 10Hz라는 것은 리니어 눈금을 따지면 굉장히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오메가 제로가 10Hz야. 똑같은 밴드 위스가 10Hz인데 오메가 제로가 센터 프리퀀시가 10Hz일 때는 10Hz에서 리니어 눈금을 따지면 0에서 2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넓어. 근데 1kHz를 따진다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간격이 좁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제로가 1kHz의 밴드 위스가 10Hz의 의미하고 오메가 제로가 10Hz일 때 B가 10Hz의 의미는 달라요. 똑같이 밴드 위스 10Hz지만 1kHz의 센터에서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고 10Hz에서는 굉장히 넓게 보이는 거니까 오메가 제로를 갖다가 나눠줘 한다는 거죠. 오메가 제로를. 오메가 제로에 비해서 B가 얼마만큼 좁으냐 이걸 따져줘야 되지 무조건 10Hz라고 해서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 Q가 B의 밴드 위스를 따지는데 센터 프리퀀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좁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좁으면 좁을수록 굉장히 샤프해집니다. 그렇죠? B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퀄리티 팩터 Q가 뭐를 나타내냐 하면 샤프니스를 나타냅니다. 날카로움 정도를 나타내요. 회로가 얼마만큼 공진 주파수에서 좁게 앰플리튜드가 쫙 올라가는지. 자, 이와 같이 RLC라는 회로가 있는데 어떤 전압이 인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루퍼 전류 I를 생각을 하는데 Q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는 Q가 굉장히 큰 RLC 직렬 회로라는 의미는 공진 주파수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이 인가되는 전원의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에 조금만 벗어나도 전류가 안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Q가 적으면 공진 주파수에서 흐르는 전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주파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왜? 브로드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때는 Q가 작은 거고 이때는 Q가 높은 거예요. Q가 높을 때는 오메가 제로에서만 앰플리튜드가 있고 나머지는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뜻이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움직이는 거는 오메가 제로에도 전류가 흐르지만 그거다 좀 벗어나더라도 전류값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통신을 가게 되면 Q를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퀄리티 팩터를. 그래서 하이 Q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케이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Q하고 관련되는 항목을 또 이제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갖다가 Q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L분의 R이 여기 뭡니까? L분의 R이 B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B 플러스 루터에 2L분의 R이니까 B의 자성 플러스 LC분의 1이니까 오메가 제로의 자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제로를 오메가 제로로 환산을 하자는 거죠.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제로는 절대값입니다. 그걸 갖다가 상대적인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냐를 따지는 오메가 1과 오메가 제로의 비와 오메가 2와 오메가 제로의 비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제로분의 b 플러스 루트의 오메가 제로분의 b의 자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오메가 제로분의 b가 q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q분의 1 플러스 루트의 1 플러스 q의 자성. 뭐가 빠졌지? 여기 2가 빠졌죠,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 Q. Q 값이 매우 큰 케이스입니다. Q가 1보다 굉장히 큰 걸 갖다가 우리는 하이 Q라고 얘기를 해요. Q가 10, 20, 100 이렇게 가는 걸. 그렇게 되면은 Q분의 1은 1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쵸? 그거다가 제곱을 하니까 더더욱 적어져서 얘가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되니까 얘가 1이 되고 오메가 1에서 오메가 제로를 나눈 거하고 오메가 2에서 오메가 제로를 나눈 거를 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2q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1은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2q분의 1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오메가 2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2q분의 1 오메가 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 2배의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이 말은 오메가 제로는 2분의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산술적 평균값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리니어 눈금으로 했을 때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오메가 제로가 오메가 1, 2의 센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즉 기하학적 평균이지 산술적 평균은 아니다. 그런데 하이큐라는 가정이 딱 들어가니까 산술적 평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니어 눈금이라 하더라도 Q가 굉장히 크면 그러니까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샥 올라가면은 요 센터에서 양쪽에 반전력 주파수까지 되는 그 거리가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어디 작은 거예요? 얘를 무시했으니까. 얘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걸 갖다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거죠. Q가 굉장히 크면. 그러니까 이런 건 뭐가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는 알고 있어. 그런데 Q가 굉장히 높아. 그럼 공진주파수를 찾아라. 그럼 헤라에서 찾지 말고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를 더해가 1을 나눠버리면 바로 공진주파수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뭐 회로를 갖고 뭐 공진주파수 찾는 것보다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하이큐일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메가 1에 대한 록을 취하고 오메가 2에 록을 취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구한값을 갖다가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하게 되면 오메가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그 눈금을 해버리면 완벽하게 산술적 평균이지만 리니어 눈금에서도 하이큐인 경우에는 산술적 평균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Q와 관련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흐르는 전류 I와 VS의 페이스의 B를 갖다가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에 출력을 전류로 보고
입력은 전압으로 봤을 때 전달합수 TS를 구해봐요. 그러면은 TS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분의 1이 됩니다. 얘가 흐르는 전류에서 나누기 YS 하면 뭐 돼요? 토탈 임피던스의 역수를 취하면 되죠. 그렇죠? 따라서 SC를 곱해. 그러면은 S 자성 LC 1 플러스 SRC 플러스 S 자성 LC 분의 S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폴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LCS의 자성 플러스 SRC 곱하기 S 플러스 1 이꼬르 제로가 돼요. 그래서 S를 구하니까 2LC분의 마이너스 R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C의 자성 마이너스 4LC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L분의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2L분의 R의 자성 마이너스 LC분의 1 여기에서 L분의 R이 뭐라 그랬죠? B의 역수였습니까? B입니까? B죠. 그 다음에 LC가 LC분의 1이 오메가 제로의 자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Q가 B분의 오메가라 그랬고 이걸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L분의 R이 뭐냐 하면은 B입니다. 2분의 1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분의 1 B의 자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자성 그 다음에 전부 다 오메가 제로를 나눠 S 나누기 오메가 제로의 근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B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나누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 제로를 나눠서 가면 오메가 제로 제곱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B 나누기 오메가 제로의 전체 자성 마이너스 1 이게 뭡니까? Q의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2Q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Q분의 1의 자성 마이너스 1 자, 2Q분의 1이 1보다 클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1보다 크면 실수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리얼 파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원이 복소건이 폴점의 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리얼 축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2Q분의 1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Q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기분는 거고. 근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는 2Q분의 1이 1보다 적은 케이스예요. 1인 케이스 한번 볼까요? 1이면 중거리 됩니다. 얘가 1이면 1 빼기 1이니까 이 루트가 아니까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S 나누기 오메가 제로가 마이너스 2Q분의 1이니까 그것이 1이고 마이너스 1에서의 중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폴점이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에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S1하고 S2를 갖다가 오메가 제로를 나누는 값을 갖다가 있으면 요걸 두 개를 더해. 2Q분의 1이 1보다 더 크면은 루트 안이 양이 되는 케이스인데 두 개를 더하면 뭐이 돼요? 루트가 사라지죠? 사라지고 얘를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Q분의 1이 되고 Q가 이것이 센터 포인트가 S1 플러스 S2를 오메가 제로로 나누면은 대충 Q분의 1이 마이너스 Q분의 1이 돼요. 그래서 Q가 1이 되면은 두 개가 붙었고 그 크기가 마이너스 1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에 두 개 있다는 것은 S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중근이 있다는 거죠. S에서 오메가 제로를 나누는 것이 마이너스 1에 있으니까 S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많이 따지는 거예요. 2Q분의 1이 이번에는 1보다 적어요. 자, 1보다 적으니까 얘가 이 분모 루트 안에 있기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근이 된다는 거죠. 복소근인데 이것이 반경이 오메가 제로 되는 요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Q 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여기에 두 개가 있을 때가 얼마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반경이니까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요때가 얼마냐면은 Q가 1이 K 있어요. 그죠? 2Q가 1이 K 있으니까 2분의 1. Q가 0.5가 되면은 요게 중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Q분의 1이 1보다 적다는 것은 Q가 0.5보다 적은 거, Q가 0.5보다 커진 경우예요. 커지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복소근으로. 자,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실수부의 크기고 여기에 허수부의 크기입니다. 실수부는 얘가 되고 허수부는 얘의 역수입니다. 그렇죠? 바깥 끼운 거. 그래서 요 실수부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알파라고 두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고 요 허수부의 길이를 오메가 D라고 두겠어요. S를 구해봐. S는 오메가 제로를 곱해요. 다시 곱하면은 마이너스 2Q분의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 제로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오메가 제로에 루트에 j2에 2Q분의 1의 자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2Q분의 1이 1보다 적으면은 S는 마이너스 2Q분의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J에 1 마이너스 2Q 오메가 제로가 빠졌고요. 오메가 제로의 루트 1 마이너스 2Q분의 1의 자성.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걸 갖다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정의하고 뒤에 있는 얘를 갖다가 오메가 D라고 정의를 하며 바로 이렇게 포홀점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점에서 원점에서 요 포홀점까지 거리는 알파의 자성 플러스 오메가 D의 자성이 될 거니까 그것이 오메가 제로의 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가 돼서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즉 원점에서 항상 포홀점까지 거리가 오메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공진주파수. 그래서 Q 값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이 원주를 따라서 포홀점이 움직이는 거고 이 점에 왔을 때 바로 Q가 무한대인 케이스입니다. Q가 무한대가 되면 왜 돼요? 얘가 제로로 가지,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제로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 밑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J의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 여기 있네. Q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제로로 가고 얘도 제로로 가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Q를 키우더라도 오른쪽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Q가 0.5일 때 이렇게 같이 있다가 Q가 0.5 이상이 되면 좌우로 이제 벌어지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Q가 무한대까지 갈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45도를 이룰 때 포홀점이 여기 있는데 그때가 Q가 얼마냐 하면은 0.7이에요. 즉 루트 2분의 1 케이스입니다.